맨 앞에를 보면 Z카드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실패 사건, 실패 이후 교훈 실행 지침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지그재그로 돼 있죠? 지그재그 창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인전 읽으면 어떤 사람이 곧바로 막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처럼 써있죠. 실제로 그랬을까요? 에디슨이 어떤 발명할 때 이거 만들어야지 해서 확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터지는구나, 이거 넣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연구가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이론의 바탕을 두고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는 겁니다. 이 실패가 누구의 실패해야 될까요? 바로 본인의 실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저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저는 이번이 강연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 가능한 이 강연 갖고 하겠습니다. 저는 대중강연을 처음 시작한 것이 뜨문뜨문 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자한놀이공원 때서부터였어요.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제가 신촌역에서 그 출판기념회 하는 세미나 룸까지 가는데 여기까지가 젖었습니다. 딱 도착했더니 6명이 와 있었어요. 원래 30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6명이 딱 도착해 있어서 열심히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였냐면 2시간 약속을 했는데 3시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약속을 안 지켰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현상이고요. 약속을 안 지켰네요는 현상이에요. 그죠? 자신의 얘기를 해서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야, 이렇게 비를 뚫고서까지 와? 그러면 이분들한테 잘해드려야지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좀 쉬었다 하면 안 되겠냐고. 쉬었어요. 그때 2분이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미 제가 실패한 줄 알고 빨리 수정했어야 되는 그러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준비된 이야기 끝까지. 왜? 이 네 분은 정말로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끝까지 했어요. 나머지 네 분은 처음에 도망가셨던 2분 때문에 못 도망가신 거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부뚝 같으신 게 너무 보였어요. 교훈이 뭘까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너무도 소중한 출판 기념회니까 끝까지 잘해내고 싶어서 제 욕심에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기로 했었냐면 그 다음부터는 정시에 끝내자. 그래서 언제든 끝낼 수 있게 이야기를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연결되지 않게 하나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10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근데 내 이야기 한 15분 걸린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하지 않고요. 앞에 이야기를 좀 더 끄는 식으로 자세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딱 30초 남았을 때 멈추고요. 자,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고개 들고 박수 받고 고개 들면 5초에서 10초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걔 좀 강의 좀 할 줄 안돼 라고 소문이 좀 나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게 어디냐면 교직원 공무원 강연을 가게 됐어요. 자, 교직원 여기 지금 선생님들 계시니까 교직원 강연 혹은 공무원 강연 정시에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딱 웃으시죠? 정시에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겁니다.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정시에 딱 끝내면 반응이 어떨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떤데요? 원격 교육으로 20분 하면 1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오프라인에서 진짜 1시간 하면 좋아할까요? 왜요? 네. 융통성 있게. 근데 저는 융통성이 없이 어떻게 했죠? 1시간이면 1시간 30초 딱 남겨놓고 끝내는 거를 엄청 훈련해서 그거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2시간짜리 하면 1시간 10분에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숙제까지 시키고 여전히 실패율가 뭘까요? 일방적인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번에는 꼭 물어봅니다. 몇 시에 끝내야 되나요? 먼저 물어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꼭 해야 되는구나 교훈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지침은 최소한 20분 전에는 꼭 끝내자.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기업체에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기업체를 찾기 시작해서 딱 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재수없는 얘기겠지만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기업 강연하는 사람들 다 똑똑해갖고 그룹 회사를 가면 그 그룹 회사에 아나운서들이 있어요. 회사 아나운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일단 부터 이게 딱 양력 보고서 하고서 작가인데도 그렇게 유명한 작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서 네 참 잘생기신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 안티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쟤 저 정도 갖고 해갖고 반감부터 깔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똑똑한 말을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강연 내용보다도 그 사람이 어딜 나왔고 어느 집안이고 어디 지역 출신이고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 누구랑 친하고 이런 거.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후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남수가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갑자기 제가 학력 위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단하게 실은요 저 스탠퍼드 원격 교육으로 다 배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기한 거를 갖고 나오자.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키노트 갖고 강연했습니다. 신기하게. 지금 이것도 안 갖고 다니지만 그때는 이런 거 다 갖고 다녀서 하나의 쇼를 한 거예요. 키노트 갖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드 넘어갈 때 일부러 블라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9시 뉴스에 자막이 막 날라오고 구겨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 좀 꽃가루가 되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딱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줘요.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 아이폰을 딱 들고 아이패드 원격 조정하면서 하니까 화면 전환도 멋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와, 쟤는 얼리 어답이고 우리가 좀 배울만해. 왜?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가서 강연도 하는데 아직은 그런 기술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또 그렇게 한 8개월에서 1개월 정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거 해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이 지났죠.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불렀던 곳에서 다시 부르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도 놀랍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교직원 연수를 했는데 선생님이 변하지 않았고요. 너무 잘 들었어요 했던 분들인데 변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평판을 더 걱정했지 그분들의 변화를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훈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자. 그 제 책들은 다 변화에 대한 책이에요. 자아가 불안정하면 자아를 확립시키는 이야기고요. 폭력을 쓰고 있으면 폭력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고요. 사랑을 못하고 있으면 사랑을 꼼꼼히 따져봐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 변화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하자 해서 바꾼 게 체험식 강연으로 바꿨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와서 이렇게 글 남기는 학생들의 말을 읽으십시오. 이 학교는 제가 강연을 다 하지 않고 나온 학교에 학생들의 도전하는 숫자가 너무 없어서 중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 제대로 느꼈다고. 머리로 아는 것하고 느끼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애들 다 있어요. 다 강연 듣고 변했대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고 뭐 숙제통에서 발전하고 어쩌고저쩌고 쓰고 15일날 썼더라고요. 가장 제 인생 중 가장 잘한 일 베스트 5에 들 것 같다고. 고작 15살밖에 안 되면서 저건 칭찬이라고. 여하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10명한테 밥 먹이면 9명이 구토해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있군요. 어떤 친구들은 동화 속에서 살아서 그래도 한 명은 급식실 급식 먹고서 10번 먹었는데 9번 구토하고 나오고서 한 번 좀 맛있게 먹었다고 급식 선생님한테 막 짱짱짱 그러면 그 사람이 얘가 날 놀리나 막 그럴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8명으로 줄였어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성공.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요. 또 그렇게 유명한 강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처음에 저기 시작해서 6명들 다 지루하게 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어요. 포기하자면 저는 앞으로 더 성공할 겁니다. 이 방법 그대로. 즉 실패한 이유를 알면 버리고요. 성공한 이유를 알면 확대하면 돼요. 계속 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리사 10명을 구토시킨 요리사.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순간에는 10명 다 맛있다고 할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 친구한테 지금 필요한 게 10명 다 맛있다고 할 레시피인가요? 아니면 8명에서 7명으로 만들 레시피인가요? 어떤 게 더 좋아요? 10명 다 맛있게 할 레시피 구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멋진 자기계발서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건 그 사람이니까 했던 거고요. 자기의 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막 김연아 얘기 막 읽으면 스케이트 타볼까 하면 막 김연아처럼 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못해요. 왜? 김연아조차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지그재그로. 자, 2개월 안에 그래서 2개월 안에 5번 하라고 이걸 만든 겁니다. 자, 내가 10명을 구토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요리 그냥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분석부터 해야 될까요? 분석. 그러니까 과거의 거를 2개 정도로 분석하라고 2장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2개월 동안 3번 정도 실행하면서 그러면서 나아지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 이거 좀 봐줘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 학생 거를 갖고서 시행착오를 빨리 줄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나름 전문가니까 시행착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줄 겁니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